논란이 되는 게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제일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다른 어떤 내란죄 말고도 다른 것들로 이번 탄핵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란죄.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 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? 내란죄. 내란죄는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일컫는데 국헌을 물러날 목적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. 이 사건은 누군가는 고발을 할 것이고 실제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.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그 이유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소추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재직 중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. 기소를 하지 못하니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논란이입니다. 그런데 외환죄와 내란죄만큼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제외 대상입니다.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외환죄와 내란죄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. 기소할 수 있으니 당연히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고발이 이루어진 이상 내란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관련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발령하였을 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그만큼 막중하다 보니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기존 노태우,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비상계엄의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쿠데타. 그렇습니다. 12.12 5.18 사건이었었죠.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현재 결의하고 있다면 내란죄를 의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일부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적절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행 87년 이후의 헌법상 적어도 국회의 권한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군인들을 투입시킨 것 자체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를 벗어난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판단은 충분히 내릴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내란죄의 적용 가능성 논란. 이 부분은 자, 양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? 내란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헌법 전문가들 뭐 전화도 돌려보고 얘기로 들어봤을 때 일단 뭐 제가 취합한 결과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견해가 많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내란죄라는 게 그 형법으로 따지면 목적범입니다.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. 단지 병력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죄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된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가 있었고 어떤 그 전국 전역의 어떤 그 병력 투입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그 지금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하고는 다소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일단 그 비상계엄 자체가 적절하냐 요건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거는 굉장히 좀 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곧 내란죄가 되느냐 이거는 조금 별도의 문제다. 왜냐하면 내란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 현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뭐 체포부분이나 수사를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요건에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로 하고 또 과거에 내란죄가 적용됐던 사건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예.